대한민국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회의의 운영과 기록,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 유선주 국장 기관 증인으로 증언대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 들어 대기업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드는 등 권력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 공정위 내부의 비리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오고 있습니다. 소위 개혁 전도서로 일컬어지던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자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주리라 본 위원은 물론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동안 사건에 개입해서 금지해왔던 공정위 퇴직자들의 면담 지침을 김 위원장이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했고, 심의 속기록의 공개와 합의 과정을 녹음 기록으로 남기겠다던 대국민 약속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존에 하겠다던 엄격한 규정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개혁의 탈을 쓰고 결국 내부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해온 김상조 위원장의 대국민 약속은 사기극이었고 내부 개혁쇼였던 것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국장이지만 국정감사의 증인은 나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위증 시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6년 국감에서 공정위 출입 기록 3만여 건을 분석해서 공정위 직원들과 외부인들의 무차별 접촉이 심결을 좌우해 왔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공정은 없고 거래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2012년 김동수 위원장의 결재까지 난 매우 엄격한 지점이 있었더군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엄격한 지침이 있었고 지키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도 부정해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17년 정재찬, 김상조 두 위원장이 저에게 새로 규정을 만들겠다고 보고한 것도 다 쇼네요. 마치 새로운 개혁을 한 것처럼 국민도 국회도 속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경향신문은 회의록 지침을 공정위가 없애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당시 재빠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보도를 냈었습니다. 국장님, 그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심리, 합의, 회의에 관한 지침이 존재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침이 존재했습니까? 네, 아니요. 대답하십시오. 2015년 9월에 제가 제정을 제출했습니다. 존재했다는 얘기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원회의, 소회의, 그 의원들의 그 논의, 그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담고 녹음 기록을 남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보도까지 냈는데 당시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죠?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일부 뭐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짧게. 예. 제가 판단하기로 이건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짧게 하세요. 계획을 했기 짧게. 때문에요. 네, 폐지 시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위가 국민 앞에 심지어는 거짓 해명 보도까지 낸 겁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없애려 했던 그 지침 가지고 있습니까? 2018년 1월 달에. 아니, 가지고 있습니까?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해당 자료 의원실로 제출하십시오. 요 증언 끝난 다음에. 네. 자, 지침을 폐기하는 시도 있었다는 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내부에 도대체 국민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어떤 시도들이, 어떤 은폐들이 있는 겁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간단히. 길어서.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저는 의견 청취 절차로 그런 기존의 관행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그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장이 오시기 직전에 그 내부의 윗분들이 그 의견 청취 절차를 사문화시키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면담 지침을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라. 알겠습니다. 자, 했습니다. 알겠고요. 자, 판사라시다 공정에 오셨는데 참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상부로부터 외압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알릴 기회가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지낸 이유는 뭡니까? 국민 앞에 솔직히 상부 외압은 없었습니까?
소회를 얘기해 주십시오. 뭐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건 증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공정위로 바로 근무를 했고, 이것이 법원의 그 못지않은 그런 투명한 절차나 또 공정한 그런 결과, 이런 것들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해오던 과정에 올해 4월 달부터 사무처장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제1신법원 기능하는 곳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이제 정결권을 박탈할 테니까 받아들이든지 그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저에게 지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과장들에게도 통 크게 쿨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조용히 일 안 하고 있던지 나머지는 알아서 많이 배우신 분이 알아서 생각하라. 제 입으로 어떻게 그런 걸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해왔고, 배제를 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불복종을 했고,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방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국 내부에서 또 직상근자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보호를 해달라고, 정상화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외부에 어떤 그런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는 사무처장, 뭐 부위원장, 또 상임위원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 직접 하신 분들은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시고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저에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 전면적인 모든 것을 정지하셨고, 그 어떤 출장이나 결제나 지시보고도 받지 않을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다 지시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저는 그거는 분명히 김상조 위원장님이 지시하셨고, 그 전부터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님이 다 지시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이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인사진행과는 잠깐만. 예.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지금 공정위 내부에 공정위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의 발언으로 인해 조금 전에 발언했지만 유선주 국장이 공정위라는 조직 내에서 또다시 피해를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언으로 이 국장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피해도 당해서 안 됩니다.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이 국장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증언을 들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다른 압박이 오지 않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